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개념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의 핵심 인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화폐의 미래가 서구 문명 전체를 재편할 것이라는 이 한 문장은 현재 금융 패러다임이 얼마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지금 리플과 XRP라는 자산의 모든 논리적 근거를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역대급 공급 쇼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재무관인 스콧 벤트가 증언대에 섰는데요.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서구 문명의 경제적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미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달러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재무부 내부에서도 팽배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취미나 투기를 넘어선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 법안은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국가적 챔피언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규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자금 조달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즉, 제도권 안으로 이 시장을 완전히 끌어들여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제도권 금융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리플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개발하거나 이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나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인 대립과 신중론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미래 화폐의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선호하는 국가들과 기술적 혁신을 중시하는 진영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금융 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제대로 된 CBDC를 도입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8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만 2, 3년이 걸리고 실제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 테스트를 거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술적 공백입니다. 특히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쓰이는 도매용 CBDC의 부재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8년이라는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미 전 세계 금융망을 연결하고 있는 리플의 기술력이 그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리플은 아주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프라임을 통해 하이퍼리퀴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건 단순히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온체인상에서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필요한 막대한 유동성을 리플이 직접 공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하이퍼리퀴드와의 통합을 통해 실시간 결제와 제로에 가까운 가스비 거래를 실현했다는 점은 혁신적입니다. 이제 기관들은 중앙거래소 수준의 빠른 성능을 누리면서도 탈중앙화 거래소의 강력한 보안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하이퍼리퀴드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이퍼리퀴드 토큰은 출시 이후 단기간에 11배 이상 성장했고 시가총액은 무려 9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상위 12위권의 암호화폐로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덱스를 외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속도와 유동성 문제였는데 하이퍼리퀴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이런 강력한 플랫폼이 리플의 생태계와 결합했다는 건 앞으로 XRP가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 거대한 금융 유동성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은 최근 리플 USD, 즉 RLUSD와 XRP의 통합 전략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기관 고객들이 RLUSD 잔액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상품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RLUSD가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사이에 안전한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XRP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 이전을 처리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겁니다. 전통 금융인 트레이드파이와 혁신 금융인 디파이를 잇는 가장 강력한 브릿지가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든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 이면에서는 역대급 공급 쇼크가 진행 중인데요. 중앙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의 잔액이 17억 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초에만 해도 40억 개에 달했던 물량이 불과 얼마 만에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7년 만에 찾아온 최저치인데요.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기관들의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물량을 사들여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장기 보유 모드에 들어갔다는 건 조만간 엄청난 가격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거대 금융 자본의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를 비롯한 대형 기관들은 이미 초기부터 리플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지해 왔는데요. 리플이라는 기업의 가치 평가액만 봐도 놀랍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113억 달러 수준이었던 기업 가치가 최근에는 무려 400억 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현물 XRP ETF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통로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리플은 단순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면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래소 잔액이 바닥나면서 역대급 공급 쇼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리플이 하이퍼 리퀴드와 같은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문명을 재편할 화폐 혁명의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논리적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데이터와 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